실무 시험 하실 건데요. 문제 1번 있죠? 기초정보관리. 지금부터 6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3개 해보세요. 일단 1번부터 보시면 가르쳐 등록이죠. 요런 거는 오타만 조심하시면 틀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2020의 주 유미상사 매출 60985187669 김유미 도소매 가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이치로.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오타 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지문 가운데 보시면 복리후생비 해놓고 뭐라고 써있냐면은 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판의 뜻이 뭐냐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뭐라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컨트롤 F 복리후생비인데 몇 번 때 나올 때까지 엔터 쳐요? 800번대. 800번대 나오시면은 현금 적요 몇 번 가세요? 9번 가셔서 이렇게 치시면 되죠. 휴게실 음료 및 차 구입 치시고, 그 다음에 대체적요 몇 번 가세요? 3번 가셔서 휴게실 음료 구입 보통 인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초 원재료. 무슨 원재료요? 기초 원재료.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 어디요? 재무 상태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일단은 첫 번째 거 보시면 원가명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명세서 가서 여기 있습니다. 원재료비에. 그럼 보면은 기초 원재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확한 게 얼마래요? 500이래요. 얼마래요? 500. 잠시만요. 이거 이 문제 아니에요? 요거 좀 꼬운 문제입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초 원재료. 근데 당해 연도의 기초 원재료예요. 무슨 연도의 기초 원재료라고요? 당해 연도. 이거 장난친 문제예요. 근데 이제 무슨 장난을 쳤냐면 당해 연도의 기초 원재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연도예요? 당해 연도에.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거거든요. 당해 연도 기초는 전년도 기말이에요. 뭐라고요? 전년도 기말. 그래서 이 문제는 전년도 기말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난친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 기말이 12월 31일이죠. 그게 넘어오면은 몇 월 며칠이 돼요? 1월 1일이 돼요. 맞죠? 그래서 장난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근데 이렇게 장난치면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그래서 이런 장난은 좀 안 하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장난을 좀 치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말이 틀렸으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맞추기 힘듭니다. 일단 여기로 오세요. 정기분 무슨 표요? 재무 상태표. 여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원재료 있을 거예요. 무슨 재료요? 원재료. 그 원재료를 얼마로 고치세요? 500으로 고치고. 틀렸다 그래서 뭐 잘못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내가 기억나는 대로 쭉 풀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는 겁니다. 원가명세서. 그래서 원가명세서로 가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이거예요. 뭐 주의하셔야 되냐면 여기 기말이 바뀌었나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가 바뀌었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기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아주 나쁜 문제입니다.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써야 돼요.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3억 있어요. 얼마 있어요? 3억. 그래서 3억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손익계산서 가서 순서대로 푸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뭐예요? 올해 기초는 작년에보다 기말이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 그래서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였었냐면 3억이었죠? 그래서 여기 가셔서 얼마로 고쳐요? 3억으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억 고쳤으면은 당기순이익 쓰면 돼요. 여기 당기순이익이 1억 나와요. 얼마 나와요? 1억.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얼마로 고치세요? 1억으로 적고 그 다음에 잉여금 가서 여기 1억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1억 2,300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재무상태표 가서 여기를 얼마로 고쳐요? 1억 2,300. 그러면 제 거 보시면 대차 차익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요것만 좀 받으세요. 뭐만 좀 받으시냐면 올해 기초는 작년에보다 기말이다. 예, 그거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워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러 갈게요. 예, 문제 2번이 무슨 전표죠? 예, 무슨 전표예요? 일반 전표죠. 그래서 문제 2번 해보세요. 틀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에 맞추면 되죠. 일반 전표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보시면 조금 쉽게 쓰는 찍었구나. 그 일반 전표 같은 경우에는 입력도 입력이지만 무슨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분기 연습. 왜냐면 입력이야 맨날 차변 대변 넣고 뭐 이런 걸로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7월 4일 답만 적어 드릴게요. 입력이야 차변 대변은 이제 넣을 줄 아시니까 답을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원재료 매입 대금으로 거래처인 성남전자에 발행하였던 어음 얼마 있었어요? 1300 있었죠. 1300만 원이 만기가 돼서 수표 발행했대요. 차변에 지급 어음 얼마 있었다고요? 1300. 어디 거요? 성남. 그 다음에 수표 발행했죠? 수표 발행했다. 무슨 예금? 당좌예금. 끝. 그 다음에 8월 5일. 요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8월 5일은 봄날에 주식 100주를 90만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시 수수료 3만원을 포함하여 93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두 군데. 시장성이 있으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밑줄 쳐주셔야 되는 데가 저기 단기 시세 차익 목적. 무슨 성이 있으시대요? 시장성. 그래서 시장성이 있다라고 나오면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무슨 증권이라고요?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지고 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거 아셔야 되는데 단기 시세 차익이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무슨 증권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힌트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젠 또 뭐를 보셔야 되냐면 요걸 보셔야 돼요.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원가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 살 때만 부대 비용을 뭘로 처리한다고요? 수수료 비용 900번대. 요거는 입력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결론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90.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90 얼마 줬어요? 3만원. 93만원 처리하시고 900번대 무슨 비용이야? 수수료 비용 얼마야? 3만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별건 없는데요. 요거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8월 5일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90. 그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뭐가 키포인트냐면은 차변에 수수료 비용인데 몇 번대 수수료 비용이라고요? 900번대. 그래서 9로 시작하는 거 여기 있죠? 3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93만원. 그러니까 좀 복합적으로 물어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분개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8월 며칠이요? 13일. 제가 외화만 나오면 무조건 두 줄을 쓸 겁니다. 몇 줄 쓸 거라고요? 두 줄. 그래서 하나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실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화환산 이익, 외화환산 손실. 요거는 뭐 할 때요? 결산할 때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할 게 이제 계산해야 돼요. 무슨 계산하셔야 되냐면 외화 계산.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8월 3일 날 10,000달러 곱하기 얼마였어요? 1,100원이었어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은 1,100만원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몇 월 며칠이죠? 거기 지금 문제 보시면 8월 13일이죠. 그래서 8월 13일은 10,000달러 곱하기 얼마예요? 1,050원. 그러면 1,050만원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래는 얼마 받기로 되어 있어요? 예, 1,100 받기로 되어 있는데 얼마 받았더라? 1,050 받았더라. 그래서 결론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거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은 8월 13일 날 통장으로는 1,050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1,050. 그 다음에 원래 들어오기로는 얼마가 되어 있었죠? 1,100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매상매출금은 얼마로 처리가 되셔야 돼요? 1,100으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어디 거요? A, B, C. 그래서 결론은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덜 받았다. 그래서 외환차 손 얼마요? 50. 그러니까 외화 나오면 일단 저게 먼저 기억나야 돼요. 뭐가 먼저 기억나야 되냐면은 뭘로 처리할 것이냐. 계정 과목 있죠. 그게 기억이 나시면은 푸시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게요. 9월 10일. 9월 10일 보시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했죠. 예, 요것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신주 만주를 주당 1,500원에 발행하고 증자와 관련하여 수수료 12만원이죠. 요거 맞추시려면 이게 기억나셔야 돼요. 뭐가 기억나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 자본금.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 다음에 보통주화도 있고 우선주도 있다. 요거 첫 번째로 기억이 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이 나셔야 될 게 아까 이론 풀면서 여러 번 적었었는데요. 이거 있었죠. 유가증권은 주식하고 뭐가 있다고요?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무슨 처리요? 비용 처리.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 뭐 해라? 더해라. 요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자본은 무슨 처리요? 상계 처리. 요거까지 이해하셔야 맞출 수 있는 분계입니다. 참고로 이 분계가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전산회계 1급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분계예요. 난이도로 치면은 거의 뭐 최상급 정도 되는 분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험에 최상급이든 뭐든 무조건 풀어야 된다라는 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대변의 자본금 거기 보시면 만주의 액면가액 1,000원이죠. 그러면 만주 곱하기 1,000원 하면 얼마 나와요? 1,000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0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요거를 얼마에 발행했냐면 1,500원에 발행했어요. 얼마에 발행했어요? 1,500원.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만주 곱하기 얼마요? 1,500원. 근데 거기 내용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어떤 문구가 있냐면은 요 문구가 있죠. 12만원을 빼고 받았대요. 그래서 빼기 얼마를 해주셔야 돼요? 12만원 하시면은 1488만원 나와요. 그래서 통장으로 1488만원을 뭐 했다? 받았다가 일단 첫 번째로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결론은 이익 난 거예요. 이 문제는 뭐 본 거예요? 이익 본 거예요. 근데 이익을 봤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만 원 있었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가 있었다고요? 200. 그 다음에 주식 비싸게 발행한 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래요. 288만 원. 일단 쓰세요. 뭐 입력이야 차변 대변 넣으면 되니까 부연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이거 틀렸다 그래서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적이신 분들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는 1,000만원짜리였죠. 이거를 얼마에 발행했어요? 1,500에. 그래서 원래는 이익이 얼마 난 거죠? 500 난 거예요. 근데 500만원에서 얼마 빼고 받았대요? 12만원. 맞죠? 그러면은 이익이 488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손해 났었던 게 얼마 있었죠? 기존에 손해 났었던 게 200만원 있었죠. 손실이. 그래서 결론은 288만원만 뭐 본 거다? 이익 본 거다.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상급에서도 최상급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맞출 확률이 좀 많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5일 요거는 시험 때 맞출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거는 좀 아주 어렵지는 않은 문제거든요. 요건 한 중가운데 정도 난이도로 치면.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무슨적 지출이라고 되어 있죠? 수익적 지출. 그래서 일단 수익적 지출이 나오시면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처리요? 비용 처리.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요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가 요 파트 어디 갔냐? 저거. 거기 보시면 원재료 3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0. 그 다음에 시가 나와 있죠. 원재료 30만원을 원가라 그래요. 원가는 일반 전표 때 쓰세요. 무슨 전표 때 쓴다고요? 일반 전표 때.
그 다음에 거기 시가 써 있죠. 시가는 매입 매출 전표 때 써요. 무슨 전표 때 쓴다고요? 매입 매출 전표 때. 그래서 결론은 쓰는 데가 똑같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답 먼저 적어드리고 설명 좀 더 드릴게요. 500번대 수선비 30. 얼마라고요? 30. 그 다음에 대변에 원재료 30, 적요 8번 타개정 대체. 일단 적으세요. 요 적요 8번 타개정 대체 앞으로 자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 쓰는지 그것도 좀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 타개정 대체는 언제 적는 거냐면 요때만 적는 거예요. 재고자산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판매 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안 팔고 딴 데 썼을 때. 그래서 원재료는 원래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팔았어요? 고치는 데 썼어요? 고치는 데 썼죠? 그래서 딴 데 썼을 때에 적요 8번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되게 잘 나와요, 시험 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입력할 때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10월 15일 차변에 수선비 500번대 30 대변에 원재료인데 여기 조그만한 칸 있죠? 여기에서 몇 번만 넣으시면 돼요? 8번. 그냥 8번 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8번이 어려운 게 아니고 뭐가 어려우냐면 언제 8번 누를 거냐. 네, 그거를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언제 8번 누를 거냐. 타이밍 잡는 게. 그 다음에 보시면 6번 10월 28일. 그리고 지금 우리 정도 수준이면은 요렇게 나오면 2개 내지 3개 맞출 수 있어요. 몇 개 내지 몇 개요? 2개 내지 3개. 그래서 지금 내가 2개 내지 3개 맞았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수업 듣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많이 못 맞춰요.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 케이스라 지금 풀기에는. 그 다음에 10월 28일 생산부서에서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계획적인 탐구 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물품의 대금 100만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모아였다. 지급하였다. 이거는 우리 틀리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오면 시험 어려워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제가 여기 회원가입 해놓으라고 알려드린 적 있었죠. 한국세무사회 무슨 시험이요? 자격시험.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합격률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우리가 지금 몇 회 풀고 있죠? 91회 풀고 있죠? 여기 보시면 34%예요. 네. 그럼 34%면 최근 시험 중에서 뭐 여기 20%대도 있는데 30% 나오면은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여기 보시면 40%도 꽤 많거든요. 여기 30%도 있긴 있지만 그러면 요 정도 난이도면은 난이도는 한 중가운데 정도? 중가운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지도 않고 아주 쉬운 횟수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어저께 풀었던 거랑 여기 93회, 92회 있죠. 요건 합격률이 50% 전후 되잖아요. 요 정도면은 좀 쉬운 편.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뭘 갖다 줘도 어려워요. 합격률 제일 높은 거 갖다 줘도 어렵고 합격률 제일 낮은 거 갖다 줘도 그냥 어려워요. 왜요? 아직 적응 기간이니까.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했다, 충족 못했다, 충족 못했다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그거 좀 받으시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무형자산 때 이거 외운 적 있었어요. 무형자산 외울 때에 뭐 외운 적이 있으셨냐면은 식별 뭐 해야 된다?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어권은 자가창출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영어권은 자가창출 안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취득만 인정된다? 유상 취득만 인정된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감가상각할 때 무슨 법 쓴다? 직접법 쓴다. 아이고, 직접법. 그 다음에 내용년 쓰는 몇 년 이내야? 20년 이내.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이야? 정액법. 그 다음에 없는 경우 정액법.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이 문제는. 거기 보시면 아까 이렇게 쓰여 있죠. 자산인식 조건이 없다. 그래서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뭐야? 판매비야? 관리비.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제일 마지막 거.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자산인식 조건을 충족한다. 자산인식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나왔으면 개발비예요. 답이. 뭐라고요? 개발비. 근데 충족한대요? 충족하지 못한대요? 충족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경상연구개발비예요. 이 연구비하고 경상개발비를 합쳐서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하는데 이 문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상연구개발비 얼마예요? 100만원. 뭐 발행했다고요? 수표 발행.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정리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수준이면은 그나마 맞출 확률이 있는 건 1번, 2번, 3번이에요. 확률이 있는 거. 4번, 5번, 6번은 지금은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은 4번, 5번, 6번 중에서 4번, 5번은 맞출 정도가 돼요. 왜냐면 세무에서 이런 거 많이 다루거든요. 회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다룹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45분에 뒤에 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